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10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일단 새벽간의 가격은 비트코인은 8,500만원 정도까지 회복이 됐고 리플도 782원까지 회복이 됐다. 회복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제목이 2, 3주 이내 이 미카엘 반데포페는 그래도 여러 인플루언서들 중에서 좀 진짜 유명 암호화폐 좀 어느 정도 좀 적중이 되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수주 내에 알트코인 리플과 같은 알트코인이 변곡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8월 정도에 어떤 일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고 또 우리의 전략과 전술을 한번 잘 짜보시죠. 네, 57,400명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 구독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란주 과정은 두 분씩 두 사람이라고 적겠습니다. 두 분씩 모시니까요. 선물거리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커뮤니티 터치하셔서 오늘 주말이기도 하니까요. 주말간에 한번 이 강의 쭉 봐보시죠. 네, 1시간 물만 마시고 강의했던 이 마라톤 특강인데요. 이 강의 이제 그 고량주형 가입하시면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함께 했습니다. 네. 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민땡님까지 다른 또 고량주형 분들도 가입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어제도 이제 저는 이제 확실한 자리에서 뭐 조금 고비율로 해서 58.63% 깔끔하게 단타도 쳤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한 방법을 배워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위치 먼저 간단하게 하고 기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은 뭐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런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죠. 네, 누구도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가 비단 암호화폐만의 이슈로 가격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거시경제 하고도 직접적인 또는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 어쨌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좀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좀 깔려있는 상태고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위치인 건 맞아요. 이거 디테일한 것은 저희 고량주 회원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정도 위치다. 공개방송에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이틀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트코인 전체의 시가총액이요. 시가총액 반면에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알트코인들, 리플 같은 대표적인 이 시총 높은 알트코인이 리플이죠.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견조하게 가고 있다. 알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은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횡보 기간을 거치고 있으며 수주 내에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8월 중에 한번 봅시다. 8월 중에.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경기 침체 또는 과거에 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악재가 있을 때 저는 헤드라인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습관 들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암호화폐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일간지의 헤드라인입니다. 뭐 딱히 그 분위기를 엿볼 수 있죠. 뭐 한때 6만 달러 하회, 3일간 급락 후 급락, 뭐 솔라나 125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8월에 악몽 되풀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강한 공포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좀 긴장돼 있다, 위축돼 있다, 뭐 이런 것을 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기사를 쭉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이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공포감으로 찾아오고 있다. 월요일이 벌써 걱정된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 공포. 경기 침체 공포. 경기 침체가 생기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불확실성에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공포감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암호화폐도 다음 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로 기사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이게 이제 그 공포심에 의한 그 바닥의 정점 또는 정점에 가까운 그런 위치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네이버 같은 뉴스 카테고리에서 경기 침체 이런 걸 딱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분위기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 불필요한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어젠가 말씀드렸지만 공포는 온몸으로 느껴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공포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이야기했던 미카엘 반데포페는 어떤 사람인지 쭉 저도 항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작년 12월 15일에 똑같은 마이클 반데포페가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작년 12월 15일. 네, 비트코인 가격 얼마였습니까? 네,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다음에 올해 1월에 비트코인 48,000달러를 리테스트 할 것이다. 이번 사이클에서 60만, 그러니까 이것도 참 대단하신 거죠. 36,000에서 4만 달러까지 밀린다면 좋은 기회.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한 5만 달러 가까이 됐던, 맞나? 한 4만 5천에서 5만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60만 달러까지 도달. 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내일 당장 60만 달러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번 사이클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거시경제에서 이 트러프에서 피크까지 갈 때 아마 이걸 뜻하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에서 늑장 대응으로 경기 침체를 자초하나 가파른 금리 인하로 방향을 틀 것이다. 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디 한번 패드워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네, 버블 차트는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55대 44 정도 됐었죠. 53대 44, 아직 뭐 딱히, 그러니까 한 10%포인트 정도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그건 10% 많이 쫓아가긴 했지만 10%포인트는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2%, 아니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 안 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리겠다. 78%. 아니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낮추겠다. 무려 22%.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매우 기정사실화 된다는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네, 9월에 금리 인하 안 하고 내년에 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여러분 가까운 말 그대로 지인이 있다면 금융적으로 멀리하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때도 매우 세게 말씀드린. 그거는 내가 경제를 아예 모르고 나는 무식해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런 분하고는 금융적으로는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주장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알아도 그 주장이 먹힐까 말까인데 이 흐름도 모르면서 그냥 안 돼. 그런 오기로 투자하는 건 그냥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 금리 인하는 좋은 것인데 경기 침체가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건 그건 또 무의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롬 파월이 항상 최상의 어떤 결과를 뽑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네, 연준 의장인데, 그죠? 근데 이제 최대한 신중하게 하겠죠. 신중한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섣불리 금리 인하 7월달에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 꺼내기도 좀 뭐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밑바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7월에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 지금처럼 뭐 진짜 여러 가지 경기 침체의 신호가 조금 느껴진다. 그런 게 있다면은 9월에 바로 8월에 이제 잭슨홀 미팅 때 어떤 발언들을 하면서 구두로 좀 이렇게 삭히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대 50베이시스 포인트까지 낮추고, 그다음에 11월 낮추고, 또 12월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경기 침체 우려는 다 막을 수 있다, 그런 계획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갑자기 고용 지표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제 말 그대로 우려가 됐겠죠. 네, 그런 우려감, 그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이나 암호화폐판에서 최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어느 정도 플러스를 우리가 많이 뽑아놨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플러스를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선전해주고 있는 상태다. 네, 7B 정도에서 선전해주고 있는 상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경기 침체 우려는 7월 금리 인하 카드도 있었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대처한 듯하고, 생각보다 일찍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로 빅스텝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해서 리플 투자자라고 해서 리플만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암호화폐만 한다고 해서 암호화폐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동네 나스닥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라는데 왜 그러는지, 미국의 부채가 많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부채의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바로 이거거든요. 35조 달러 가공할 만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서, 거시경제를 잘 보시면서, 그리고 리플 소송 문제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지금의 이러한 살짝 조정 장세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네, 919.7원까지 올라가서 네,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보시는 것처럼 딱 이렇게 됐다가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건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켜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 만들어진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는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량주 과정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커뮤니티, 게시물 커뮤니티 터치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면허증이 있어야 차를 가지고 도로를 달릴 수 있어요. 면허증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투자하고 있다면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셔서 선물 거래입니다. 뭐 선물 거래 안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게 아마 잡힐 겁니다. 네, 오셔서 딱 두 분만 모시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저희 이따가 지금 10시 35분이니까 12시, 11시, 12시, 1시 반에 뵙겠습니다.